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인사 아트센터 네, 5층이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작업은 어디서 하세요? 저 창원에서 삽니다. 창원. 네. 야, 제가 창원에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선생님 계신데. 그러시군요. 아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이쿠, 모르시면 안 되는데. 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원의 여자분이에요. 네, 네. 그분도 여기서 만난 것 같아요. 야, 창원에서 이 머리 터지게 복잡한 인사동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약간 오히려 있는 곳이 아니니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요? 네, 이야.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요. 예.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오늘은 뭐 날씨가 아주 그냥 청와대도 보이고 여기 보면 청와대는 뭐 산들도 현재는 보이고 비어 있습니다. 네, 저 산이 무슨 산인가요? 그렇죠. 저기 있는데? 인왕산. 인왕산. 네. 인왕산인가? 예. 네. 북한산. 인왕산. 네, 네. 너무 보기가 좋고 이래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네. 인사동에 그냥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네, 네. 특히 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네. 3분의 1은 뭐 외국인들이고, 네, 네. 저 같았으면 막 저 밑에서부터 막 여기 5층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가세요 막 이러고 싶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점심 때 하고 한 4시까지 사람이 많았어요. 야, 네, 그러세요? 많았고 지금은 조금은 약간 소강 상태? 네, 인것 같아요. 네. 저보고 사진 찍으라고 잠깐 비워둔 거죠. 그 대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왔다는 건 한 네. 10,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여기는 이제 쌈지고요. 네, 맞아요. 쌈지. 사람들 너무 많고 오늘 또 외국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많아요. 또 얘가 좀 길면 좀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뭐 외국어도 좀 됩니까? 좀 드시나 보다.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섭리의 그룹인데요. 우리가 이제 섭리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자연의 섭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예. 거기서는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섭리를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개가 구름이 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자연이 변화되고 봄이 오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예. 또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자연의 섭리.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자연이 주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주체에 의해서 자연이 순환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섭리 그룹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은 거거든요.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약간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글귀 보면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것들은 천지가 나와요. 창세기 입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공간들은 처음에 어떤 형상, 그게 굉장히 그리고 이제 태초의 공간 그런 의미에서 그 위에 어떤 구름의 어떤 형상, 성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가시를 봤을 때 섞여 모여서 구름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떤 구름을 통해서 섭리를 보여주고자 한 작업이에요. 네. 작품 좀 볼까요? 네. 메인 작품이네요. 이쪽에 네, 들어오는 입구 네. 쪽에 이제 여기 이 작은 작품과 큰 작품이 같이 걸려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들어오다라는 뜻인데 빛이 들어오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회색 방 또는 감옥 같은 공간에 쪽창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빛이 들어올 때 어떤 생기를 얻는 희망이 그런 들어오는 의미를 거죠. 작은 표현합니다. 희망. 네. 이 작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여기는 물이 들다 라는 제목인데요. 물이 들다. 그러니까 물이 들다 그러면 봄에
예, 괜찮습니다. 예. 봄에 이제 식물들이 새싹이 물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 보통 그렇게 하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이 들다. 그리고 이게 봄이 생성되는 과정, 어떤 태초의 봄, 그리고 이제 물안개 피워서 피 올라가지고 구름이 생성되는. 근데 구름 위에는 새 가족이 있거든요. 이게 둥지라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안식지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둥지가 이제 봄을 갖다가 이렇게 유행하듯이 마치 헤엄쳐 나가듯이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 작품은 가을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가을밤. 보면 구름 형상을 한 이제 여자 여인이 있는데요. 이제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달로 보이는 어떤 형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데 가을 밤의 어떤 서정적인 느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구름의 형상들은 브랑푸시의 잠자는 뮤즈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작품을 약간 가져와서 이렇게 구름처럼 그린 거거든요. 이야, 이거 작품 아주 작지만, 이야, 이 작품이 아주 작은, 이게 몇 호죠? 이게 한 6호 정도 됩니다. 6호 정도 됩니까? 네. 이야,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예. 이야, 대단하다. 예. 요 밑에는 뭘 표현하신 거죠? 가을, 밑에는 가을 호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가을 호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는 빛이 형상이고 예. 위쪽에는 실제 가을 섬을 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원형을 볼 수 있도록 조형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 작품 아주 좋습니다. 작품. 작품이 크네요. 네네. 거의 백지 위에다가 점 몇 개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작품은 약간 드로잉 스타일로 좀 가볍게 그린 작품인데요. 네, 이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한 2년 정도 될 때 그린 건데, 이제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 작업입니다. 보면 아래쪽 하단에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손에 진달래를 들고 어디론가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의자가 있고, 의자는 더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화분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생명이 이제 꺼져가는 어떤 의미에서 화분 위에 나무를 그린 거예요. 큰 나무를. 화분이 그렇죠.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적네요, 그죠? 네, 그렇죠. 양분이 이제 거의 이제. 네. 그렇고. 슬프네요. 네, 그런 의미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 소파가 약간 무너진 소파 형상이 보입니다. 지금 너무 희미해서 네. 형상을 잘 못 볼 정도로 그리셨어요? 네, 의도가 아주, 있으신 거죠? 그렇죠. 약간 불안한 구도로 약간 기울인 형태로 쇼파로. 또 오른쪽 조금 더 이동하면 아파트 같은 느낌의 어떤 형상이 보입니다. 근데 그 밑에 분홍색 소금 삼각형 모양의 소금 어떤 약간 소금을 쌓아놓은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약간 식물이 살 수 없는 약간 소금밭 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또 나무를 화분 위에다가 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는 그런 약간 어떤 소품 같은 이런 건 이제 진달래 색을 그대로 네. 보일동말동하게 이런 그죠? 이것도 여기도 지금 의도하신 거죠? 그렇죠. 어떤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약간 어떤 다리나 해 형상을 아주 흐릿한 형상으로 이렇게 어쨌든 이거는 뭐 제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는데 화면에서 이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아주 거의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름 형상이 있는데 이렇게 새 가족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에도 역시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은은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팔지 않는 비매품이네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네. 아, 제목이 비매품이 아니라 안 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야, 이건 네, 선생님이 네. 가치,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는 선생님이 꼭 소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추억이네. 뭐 예, 유도 예. 있겠지만 일단 이게 가족에 관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은 가시가 무지개를 기다리다. 이 가시라는 것은 저를 뜻하는 거거든요. 무지개라는 것은 내가 과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아유, 그 무서운 말인데요. 왜냐하면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 사람이 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힘들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아, 이 그림은 바다와 무지개인데요. 이 바다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굉장히 험악한 어떤 바다를 표현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그나마 무지개가 있어서 약간 홍수가 그치고 무지개가 나와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런 근데 의미를 제가 왜 갖고 무섭게 있습니다. 받아들였을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무지개가 환상적이고 막 네, 여름에 네. 여름에 하면 네, 예뻐 네. 막 이러는데 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잘하라는 얘기도 돼. 잘 살아라. 그렇죠. 이 작품은 아이고, 이건 제가 그림을 살짝 보면 알겠는데. 네, 네, 맞아요. 제목을 네. 안 봐도 알겠네요, 네, 그죠? 네, 네. 아, 이거 참 황당한 일이고 네, 네. 황당한 일이죠. 이게 세월호를 그린 건데요. 네. 그때 그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신 겁니까? 아니면 지나서? 그 이후에 그렸습니다. 네. 뭐 이건 뭐 네.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목은 꽃이 피던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래쪽에 하단에 보면 꽃 몽우리가 보입니다. 꽃 예. 몽우리가 있어서 꽃 몽우리가 위로 점점 성장하면서 예. 자라면서 꽃 몽우리 약간 벌어져 있는 형태가 보일 겁니다. 예. 그러다가 꽃이 딱 벌어져서 피고 위쪽으로 보면 꽃이 이제 활짝 피기 전에 어떤 장면이 보입니다. 활짝 피자마자 향기를 내뿜으면서 질 때 이제 나비가 날아와서 향기를 낳는 어떤 시간성을 얘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제목이 꽃이 피던 밤. 꽃이 피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해서 그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뭐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이 제목은 가족의 시작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인류의 어떤 조상, 이제 어떤 인종의 조상이라고 보면 함, 야벳, 그리고 셈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생각에는 하나의 가족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린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했을 때 약간 드로잉 스타일의 원형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물이 들다 시리즈 중에서 가을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 이 가을의 어떤 느낌이 뭐 이렇게 사실적인 가을이 아니라 마치 가을이 생성되듯이 별과 어떤 가을의 어떤 나뭇잎의 어떤 단풍과 그리고 이렇게 자연의 어떤 형상들이 서로 약간 섞이면서 이렇게 공간송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요. 그 위에 구름 둥지의 어떤 형상이 그 위로 지나가고 그 위쪽에는 둥지 위에는 비둘기의 어떤 가족이 보이는 그런 구석으로 작업을 저는 했습니다. 어떤
네. 커다란 우주 은하계 속에 하나의 이게 지구로 보이기도 하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예, 더 큰 의미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작품은 약간 스토리가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태초의 가족이라고 그런다면 아담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는 하와라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을 했을 때 아벨이 그릇을 굽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상상을 하고 마치 가마가 보이고 아벨이 이제 가마의 그릇을 가마 상단 위에 올리는 장면이고 오른쪽에는 하와가 가마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면 바위 형상 위에 파란색 아기 형상이 있는데 가인을 뜻하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아벨이 불꽃 형상처럼 노랗게 아기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목초지가 보이고 양이 구름의 어떤 형상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별자리가 보이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비가 내려서 가인의 식물을 키우는 농장으로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본다면 어떤 가족의 시작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시작. 토기장의 가족. 이 작품은 단비를 기다리는 왜냐하면 굉장히 식물들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려서 식물들 위에 떨어지는 그래서 마치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손이 보이는데요. 한 손은 저의 손, 또 한 손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이 있습니다. 손을 보면 손 밑에 이렇게 찔린 어떤 가시에 찔린 약간 손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간절히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손이 있었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다 그런 작품인데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갖다가 펼쳐놓고 영화를 갖다가 보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파란색 지금 녹색의 형상은 스크린에 비치어진 어떤 하나의 장면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스크린 위에 약간 교차되는 어떤 식물의 형상들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작품이네요. 야, 옆에 있는 식물 3개가 있는데 이 작품은 청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청향. 네. 보통 이 작품이 시작된 이유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의 어떤 대적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고려청자는 우리나라의 어떤 쉽게 말해 농경사회의 문화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려청자는 유리학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맑은 색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흙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논에 있으면 논에 물을 대면 위에는 푸른 녹색이 있지만 안쪽에는 은은하게 어떤
물을 댄 흙의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마치 내가 느끼기에는 고래청자의 어떤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새롭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작품이네. 고급스러워 보여. 예, 아주 색이 여기 화면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물빛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논에 이렇게 물빛이 반짝이는 느낌이 예. 마치 별이 반짝이는 느낌으로 그렇게 어떤 빛의 느낌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 작품은 아주 고요한 밤에 구름이 생성되는 어떤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에는 비둘기로 보이는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어둠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작업을 했고요. 예, 그렇죠. 위쪽 상단에는 쌀룬의 느낌처럼 약간 달이 약간 볼록하게 나온 그런 달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름의 형상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구성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밑에는 물빛이 보이는데 아주 약간 안개 속에서 빛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재밌어요. 무거가 떨어지던 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아까 모기가 모기가 모가입니다. 네, 모가. 이거 왜 이렇게 제목을 이게 모가 형상이 모가가 썩어가면서 느낌이 마치 약간 잠수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모가다리. 밑에는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는 별다리처럼 모가가 있고 위쪽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돌멩이 오브제를 붙여놨는데 마치 중력처럼 유천의 말일력법칙처럼 마치 어떤 돌멩이가 떨어지는 그런 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모가가 떨어지던 밤. 전 여름밤 모기가 죄송합니다. 제목이 잠수함입니다. 이게 썩어가는 모양이 막 뚜껑을 열고 모가 속으로 들어가면 잠수함 내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우주선 같기도 하고. 그런 약간 상상해서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제목이 나무라는 작업인데요. 밖에가 이게 흙으로 만든 건가요? 저게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한옥 보면 보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보호들이 되게 야무지게 깎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좀 울퉁불퉁하고 원래 나무 가지는 어떤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특히 나무가 아래쪽에 보면 나무가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 휘어진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최대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요. 좀 작은 작품에는 선생님이 이 방법을 그냥 계속 적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도. 그죠? 아주 이거 좋은데. 이거 웹자가 그냥 너무 좋네요. 이 작품은 네모난 무늬가 있는 돌멩이를 붙인 이유는 자세히 보면 돌멩이가 이렇게 이쁜 돌멩이가 아닙니다. 버려지는 듯한 돌멩이. 진짜 돌을 붙이셨나요? 길가에 약간 채일 것 같은 돌멩이. 진짜 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래서 아주 이렇게 모퉁이 돌을 가져와가지고 돋보이게끔. 그게 이 작업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제 돌멩이의 느낌을 사실적으로 그린 건 아니고요. 표현주의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멩이의 상처라든지 얽힘이라든지 어떤 그걸 통해서 어떤 내면에서 뭔가 이렇게 정화될 수 있는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 쏟아가지고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얽힌 듯한 그런 질감입니다. 이 작업이 물감으로만 표현된 건가요? 물감으로만 했는데 주로 이제 붓보다는 나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어떤 물감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여기도 또 작은 돌이 하나 올라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캔버스가 약간 자세히 보면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보다는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아래쪽에 보면 나무가 붙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액자틀이 굉장히 찌그러지고 훼손된 형태인데 이걸 버리지 않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색다른 구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망대 위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는 약간 우유니 사막 같은 그런 풍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네모난 형태의 망대가 있고 이쪽에는 원형 형태의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런 구성을 통해서 이제 약간 화면 구성하는 재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지금 옆에는 여기 나무를 댄 건가요? 맞습니다. 네. 여기도 되고 여기는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찌그러져서 여기도 밑에 여기를 조금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뭐 의도하신 거죠, 물론. 네, 의도적으로. 재밌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 작품은 요거는 이쪽 거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렇게. 네, 제가 시간의 세라는 건데 이제 원래 이제 돌멩이를 갖다가 주워서 내려놓고 봤을 때 돌멩이가 참새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이쿠, 어디 거기까지 갔을까요? 처음 생각했던 게 색이 조금 닮았나? 그러니까 참새의 가지는 색과 이렇게 날개의 결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돌멩이와 참새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돌멩이를 그리면서 참새를 그리게 된 거죠. 재밌는 상상이네요. 그래서 제목이 이 돌멩이가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시간의 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시간의 새. 제목도 잘 지으셨다. 네, 그래서 단순한 새가 아니라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돌멩이를 보고 그리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돌멩이 위에 참새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돌멩이, 그다음에 돌멩이 캔버스에 요건 실제 돌멩이죠? 그렇죠. 돌멩이 위에 참새를 그리다가 보고 그린 돌멩이 위에다가 다시 참새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서로 주고받은 그런 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참새의 깃털의 무늬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도 재밌고, 시간의 새라는 제목도 아주 좋네요. 이 작품은 구름 아래쪽에 인물 등상이 담긴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보면 꾸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채를 쓰고 있습니다. 가채 형상은 약간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3단으로 보면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을 하다 뒤에서 이렇게 쭉 촬영을 하면 강아지가 자고 있는 형상이 보일 것입니다. 큰일 났네요. 숨은 그림 찾기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강아지 여기 보면 귀가 있고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그리고 강아지가
누워서 자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네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강아지 속에는 여러 가지 이 여기 보이는 이 여자가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 형성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우산, 뭐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형태. 그래서 제목이 깊은 잠에 빠지다. 이게 그 잠이라는 게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재밌어요. 오른쪽에는 한복을 입은 그런 여인인데 역시나 가채에 반사가 돼가지고 선생님 반사가 돼서 저쪽 붙어보실까요? 가채가 있는데 가채 위에 약간 똑같이 어떤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형상이 보입니다. 네,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채 위에는 꽃을 많이 꽂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쪽에는 구름의 형상이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간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몸둥이인데 이 작업을 했을 때가 옛날에 소인혁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신상이 많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꽃이 피네. 꽃이 지네? 피네? 피네. 꽃이 꽃이 피네. 핀때 느낌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림에서 나타난 조형적인 특징은 점이 어떤 점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꽃은 작은 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모고리. 이 모고리 자체가 어떤 점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꽃이 피면서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띠는 그런 어떤 느낌에서 제목이 꽃이 피네. 그리고 마치 음악으로 치면 굉장히 조용하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마치 트럼펫 소리로 이렇게 노래하듯이. 네, 그래서 이쪽에 보면 노란색 꽃이 마치 트럼펫처럼 그렇게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 소녀가 손을 벌리고 있네요.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점에서 손을 모으고 있죠. 네. 손 위에 어떤 점의 형상이 있고 그 점에서 어떤 형태들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도 있어요? 네. 또 양이 있고 또 뒤쪽에도 그런 형태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데요. 단순히 꽃이 핀다라기보다는 꽃이 창조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꽃이 창조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꽃이 창조되다. 여자아이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제 밑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촬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이 작품은 범상치 않은 그림인데요. 네. 저희 아버지를 그린 겁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지쳐가지고 사실은 침대 위에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불편한 그런 상태를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돌멩이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 선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형제끼리 갈등이 생겼어. 삼촌이 있는 어떤 그 동네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돌을 베고 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아마 그때 어떤 감정들이 좀 불편한 감정, 네, 그런 감정이 아들로 봤을 때는 안 됐다 라는 감정이 그림에 있고, 하지만 그런 불편한 것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돌멩이가 놓여 있는 부분들 같은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돌베개를 베개를 놓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위에 이제 십자가가 있네요. 네, 그 위에 십자가 이제 별이 이렇게 십자가가 성장하는 네.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실 보면 약간 비둘기 모양의 형상이 예, 보입니다. 정해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비둘기 날개 같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어떤 느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좀 유치해 보이니까, 그래서 별자리 형상을 잡았습니다. 예. 이 작품은 제목이 두드리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혹시 모델의 주인공이 있나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과 여자애를 그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허락을 받으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창가에, 그러니까 실기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었는데 느낌이 조금만 어둡긴 했지만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걸 그냥 소묘로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있는 뭐 낙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유리에 있는 약간 뭐 낙서인데, 그거를 느끼면서 볼 때 뭔가 이렇게 바깥쪽에 새가 한 마리 창을 두드리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엄청나게 뭔가 창에서 두드려요. 너 내 알잖아, 조금만 뒤돌아볼래? 근데 여자애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이 두드리다.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네. 답답한 경우가 많이 네. 오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요. 네, 세상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예. 선인장이 있는데요. 선인장이 이거는 약간 아이고, 선인장을 저기 양이 안고 끌어 있는, 끌어안았네요. 네. 따가울 텐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걸 그렇긴 한데 표현한 좀 거예요. 양을 엄마 양을 그리시지 애기가 가시나무를 안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파. 그리고 이 선인장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선인장이에요.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꽃이 있는데요, 불꽃처럼 그렇게 일부러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제 선인장이 약간 불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불꽃 같은 느낌으로. 제목이 이 가시 비거든요. 자세히 보면 비는 비인데 가시비라는 거죠. 가시비. 네. 가시비. 네. 뭐 네. 가시비라고 하니까 아주 저기 그 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림은 밝고 아주. 저는 약간 어두운 내용을 좀 밝게 그리는 거를 좀 좋아해요. 일부러요. 왜냐면 어두운 감정을 어둡게 그리기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밝게 네. 그리려고 많이 합니다. 굳이 제목을 안 달아놔도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안 달아도 뭐 서로 이 작품은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새로울 것 같고, 볼 때마다 느낌이 새로울 수가 있어요. 아프기도 하지만 그걸 품어 안은 것도 뭐 품어 안은 표정이 뭐 아주 편안한데요. 꽃도 색이 좋고 좋은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에는 어떤 의미를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관람자들한테 맡겨버려도. 이거는 이제 제목이 바라보다라는 제목인데 아버님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 맞아요. 아버님. 받으세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고향을 바라볼 때 그 장면을 제가 찍어서 그린 거거든요. 아이고 네. 효자들 두셨다. 이거 이 정도 작품. 저희 아버지 영정 사진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려고 했는데 정성을 들이시는 부분이 이제 모자였어요. 네, 그래서 모자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고요. 제 배경 이미지는 약간 천국 같은
내 나름대로의 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훌륭한 아들을 두셔가지고 그냥 걸작을 남겨놓으셨네요. 이 제목은 소금섬. 중간중간에 소금섬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그림 속에 등장하는데 사실 소금섬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소금섬이라는 곳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그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 소금섬이라는 곳이 이렇게 갇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위에 있는 자세히 보면 카시몰을 쓴 이제 애기가 등장하는데 독재자를 그린 거예요. 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예. 네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 카시몰을 쓴 애기가 있는데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네요. 순수하게. 좀 전에 아까 독재라고 하셨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죄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네, 누구나 착해 보이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만 하나의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에서 이제 가시 아이라는 아이가 너무 예쁜데요. 네. 사실 우리 조카를 그린 거예요. 어릴 때 조카일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작품 좋다. 이제 소금섬에 사는 혹인 이제 이렇게 여자아이를 그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눈 속을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오른쪽 눈에 자세히 보면 예. 뭔가 나를 좀 구해줬으면 우리 십자가가 이렇게 구원을 타는 상징적인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눈 속에 십자가를 걸어 넣었어요. 네. 오른쪽 그림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왔으면 나를 갖다가 이 힘든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굉장히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에 처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다가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달게 됐어요. 앞에 보이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레 모양의 약간 임신한 듯한 느낌의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떤 전쟁 상황에서 어떤 힘겨움을 겪었던 어떤 여자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종군 위안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한 상황에 있는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담았고, 소금섬 안에 있는 애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여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염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위에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나치 시대 때 약간 유태인을 그린 겁니다. 뭔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너무 힘이 없는 듯한 그런 어떤 여기도 느낌으로. 같은 제목이네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소금섬 시리즈를 갖다가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옛날에 신안 염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주민들이 오히려 도망을 가면 거기 있던 경찰이나 주민들이 오히려 다시 염전 주인한테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도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금방?
무슨 신안 염전 사건? 네, 네. 제가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안에 이제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그래서 이랬습니다. 아, 신안의 네, 지적 네, 장애인들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보면 고용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거의 네, 그냥 근데 무료로. 임금을 주지 않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도와준 거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거기 있는 주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오래 전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시대가 바뀐 거를.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른 뭐 북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치상낙원이다. 그래서 소금섬이 치상낙원을 표현한 그런 의미에서 소금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자신도 남들한테는 굉장히 선하다. 난 잘해주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나 역시 소금 네. 창고 소금섬의 주인. 그쵸. 아. 네, 주인. 예. 일반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소금섬의 주인을 네. 만날 수도 있고 혹시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네. 경계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의 그림이네요. 작업을 우리도 하게 소금섬의 주인이 네. 될 수 있다. 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죠. 아. 누군가를 억압한다든지. 그렇죠. 인사동을 모르시는 분이 오시네요. 네네. 오늘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각 준비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작품을 갖다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작품을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건지 네. 아니면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어쨌든 오늘은 설명하는 쪽으로 아니 그럼요. 네, 이런 맞춰가지고 이런 방송할 때 이제 네, 제가 네. 의도하는 거는 네. 작가의 의도를 네. 충분히 담아놓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람자의 몫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하나 있어야 되죠. 저희 설명이 제 작품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작가들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날씨 너무 좋았고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